작심 폭로를 하려는 걸까요? 증인 채택 이후에도 국회에 나오지 않았던 명태균 씨가 이번엔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노영희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국회 증언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던 지난달 19일엔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출석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엔 보조기구를 차고서라도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카드가 있다. 내 말에는 증거가 다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지만 명태균 씨가 국회에서 직접 입을 열게 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검법 통과와는 별개로 이 또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명 씨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고 주장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30명이라는 숫자까지 특정을 했고요. 이렇게 숫자를 정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더해서 전부 증거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봐야 될까요? 저희가 다 경험했듯이 명태균 씨가 뭐 잘한 건 없습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 조작하고 이런 거는 명백히 불법적인 것이고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약간의 과장이나 이런 건 있지만 실제로 결국에는 증거로 드러나고 대체로 사실인 거를 저희가 다 목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짓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 이 사건이 이제 처음 불거졌을 때 그때 명태균 리스트가 한 27명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그때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30명이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명단이 뭐 뭔가 교집합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명단만 이렇게 나온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30명을 죽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라는 거는 명확하게 짚어서 죽일 수 있는 카드, 증거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저는 상당히 신뢰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사자들이 반발해도 증거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도와주고 고맙다고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막 본인을 사기꾼, 잡범, 뭐 돈이나 바라는 그런 식으로 취급한 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 자괴감에 빠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 분노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내가 증거 가지고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런저런 그 내막들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정 부분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불 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를 들고 나서고 있고 그걸 보수 괴멸시키려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체로 사실일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범죄인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증거나 신빙성으로 좀 뒷받침된 부분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명태균 씨가 국회에 나와서 국정조사에 나와서 본인이 더 밝힐 게 있다면 밝힐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명태균 씨 게이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특검 공세를 하고 있고 그것을 뭐 국민의힘이 마치 회피하는 듯한 이 공세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모든 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 명태균 씨가 국정조사에 나와서 떳떳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료가 무엇이고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았을 때 정말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30여 명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치가 더 깨끗해져야 하고 그 깨끗한 정치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더 좋은 정치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가 이른바 정치 브로커 또는 컨설턴트로 역할을 하면서 우리 정치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깨끗하지 못한 측면을 공론화하고 있잖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과거 구태 정치와 이별할 수 있다면 그런 계기가 되는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 지금으로서는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30여 명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인의 생각일 뿐이지 그게 실제로 그 사람들 연루된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을 끊을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을 것 같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태균 씨 측은 계속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꼭 출마하고 완주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방송 인터뷰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듣고 나서 논해보죠.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뭐 명태균 씨에 대해서 사기꾼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희로서는 도움을 받으셨는데 왜 그렇게까지 진술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기 대선 꼭 출마하시고 중간에 드랍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예, 윤재관 의원님 어떤 네. 의미로 들립니까? 명태균 씨가 최근에 한 말 중에 시골에서는 잔칫날 돼지를 잡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정치권에서 제일 큰 잔칫날은 이제 대선일 것이고 그 대선을 계기로 해서 오세훈 씨의 그 민낯을 그대로 까발리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최근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이해하면 딱 적당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오세훈 씨와 관련돼서 오세훈 씨가 그동안 계속 해명해 왔던 것들이 사실이 아님을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2번밖에 만난 적이 없고 오세훈 측에 의하면 초창기에 만났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번이 아니고 7번이고 그 7번은 어떤 자리이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났는지 장소와 내용을 특정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가령 예를 들어서 21년도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때 단일화가 몇 차례가 있었는데 단일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후보자를 설득하는 거를 명태균 씨가 오세훈 캠프 측과 같이 상의해서 하고 그리고 또 나경원 후보와의 여론조사 단일화 과정 속에서 여론조사의 문항을 오세훈 측에 유리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까지 조언을 한 내용들을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 알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객관적 사실과 비교 크로스체크 해보면 대부분 다 사실이거든요. 당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명태균 씨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전혀 입장의 변화라든가 미안함이라든가 인간적인 도리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던지는 그런 폭탄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는 완주하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 드롭하지 말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당신과 내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씩 공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참 피말리게 해서 타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30명이라고 숫자는 특정하면서도 다른 인물들은 이름을 거론 안 하고 오세훈, 홍준표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뭐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그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일단은 대권 주자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그러니까 선거를 치러야 되는 입장이고 전국적인 인지도나 뭐 지명도도 워낙 높은 정치인들이고요. 그리고 이유를 찾자면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7일 날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뭐 명태균 씨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 도움을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배신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원외로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SH 사장 같은 데 임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딴 사람을 임명했다. 뭐 그리고 당선 이후에 어떤 보답 내지는 돌보지를 않았다는 측면에서 배신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예.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는 작년 9월 5일 날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이후에 명태균과 홍준표 시장과의 어떤 연관성에 대한 기사가 나오니까 가장 먼저 가장 직접적이고 좀 모욕적인 언어로 명태균 씨를 이른바 끊어냈거든요. 예. 명백히 뭐 사기꾼 내지는 뭐 본인 홍준표 시장이 직접 상대할 이유가 없는 좀 질이 낮은 사람으로 그 모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치적인 보답을 하지 않았고 무시했다. 예. 예. 그런데 그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가장 펄쩍 뛰고 있는 사람도 두 분이라는 것은 뭐 인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 허황된 주장이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니까 특히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 수사든 아니면 특검이든 피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번에 국정조사에 나오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까 나와서 본인이 알고 있는 거 충실히 얘기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시장은 어떻게 그 명태균 씨의 주장을 반박하는지 이걸 보시면은 정확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 수사팀은 명태균 씨가 구속돼 있는 창원으로 내려가 출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는 창원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맡았습니다. 1월 중순쯤이 마지막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나서는 이제 첫 조사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명 씨는 검찰에 내가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많이 잡아갈 것이라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명 씨의 변호인도 휴대전화기에서 많은 단서들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는 저희가 언급된 것처럼 많은 정치인들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들이 나와 있고 명 씨는 특히 여권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나 복당 문제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명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으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나에게 뭘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전 대표가 반사 이익을 얻는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검찰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조사를 통해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명 씨의 주장이 실체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명 씨가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의 48분 통화까지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